여러분은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겉으로 좋아 보이고 당장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당장이라도 연을 끊어야 하는 악마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만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지금 당장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당장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좋은 악마도 울고 갈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돈 있는 사람이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주변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잖아. 내가 사야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이유로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너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베풀어야 해. 또는 나는 너보다 돈을 덜 벌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밥을 사거나 선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그런 생각이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고민하지 않는 것 같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했다는 의미다. 그 시간과 노력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베푸는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며 받는 사람도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 베푸는 것도 받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눔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무조건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결과이며 베푸는 행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두 번째,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표정이 싹 바뀌는 사람. 평소에는 웃는 얼굴로 지내지만 어떤 일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금세 표정이 바뀌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착한 척하며 친구처럼 다가오지만 상황이 자신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으면 태도를 돌변시키고 약속도 어기며 무책임한 모습을 드러낸다. 겉으로는 배려심이 깊은 듯 보이지만 실상은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호의를 보이다가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거나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태도가 급변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이들은 타인에게 진정으로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인간이 다 그런 것 아니냐며 정당화하려 한다. 이러한 자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간과한다. 타인을 이용하고 배려 없이 행동하는 것은 잠시 동안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뢰를 잃게 만든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비롯되며 타인을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인간관계에서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태도임에도 이들은 아무런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대화가 잘 안 되고 딴소리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얘기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주제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이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면 여러 변명을 대며 처음의 약속과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행동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말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관계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중요한 문제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해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으려 노력하지만 본성이 나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타인이 입는 해를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본성이 나쁜 사람이 딴소리하는 경우 대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주제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노력한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실을 은폐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딴소리를 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해가 된다. 자신의 진정한 문제를 회피하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시도는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를 파괴하고 신뢰를 잃게 만든다. 진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번째,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보통 연락은 무슨 일이 생길 때 하고는 한다. 다들 바쁜 시대에 사소한 이야기로 상대의 시간을 요구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그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 없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타인의 시간과 정성을 마음껏 빼앗아가면서도 결코 감사하거나 미안해하는 법이 없다. 이러한 유형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득이 될 때만 연락을 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반구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이 받은 도움조차 기억하지 못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필요하다 하면 온갖 핑계를 대며 피해 다닌다. 다정하게 대해주어도 결국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는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비열한 행태를 보인다. 이는 도무지 정안가는 사람들의 비겁한 성품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은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다. 차라리 그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가치 있는 이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들의 행태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더욱 교활해질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나와 함께 갈 내 사람들과 어울려라. 다섯 번째, 성격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성격이 돌변했다가 갑자기 따뜻하게 다가온다.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 즉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경계가 명확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경계는 흐릿하다. 특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접근했다가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갑자기 차가운 태도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존재한다. 이들은 인간관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이 아닌 오로지 이익과 손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상대방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그 이익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따라 관계를 유지하는 기간이 달라진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착한 척하며 다가왔다가 상대방의 이용 가치가 사라지면 무서울 정도로 차갑게 돌아서는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특히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 패턴을 반복하며 차갑게 돌아섰다가 다시 이용해 먹을게 보이면 다시 착한 척하며 다가오는 행동을 보인다. 보통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용했을 때 미안함, 부끄러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이런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미안하다는 감정 자체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상대방을 이용하는 행동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때는 내가 실수했어 정도로 치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나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다. 이러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상처만 주는 사람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상대방의 부정적 반응에도 타격이 거의 없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보이는 나쁘게 영악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에게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이 행하는 행동 자체가 자기 모순인데도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는다. 영악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을 바꾼다. 그렇기에 누군가 이용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거든 절대 받아주지 마라.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무척 쉬움을 명심하고 인간관계에 적용하라. 여섯 번째, 내가 별 볼 일 없을 때 막대하는 사람.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잘 풀리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인생에서 바닥을 칠 때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하여 방황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된다. 바로 그 순간 어떤 이들은 본색을 숨기지 못하며 차갑게 돌변하기도 한다. 소위 흔히 말하는 남에게 의지하기 힘든 상황, 있는 척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따져가며 관계를 피하는 것을 볼 때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친구,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어려워진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의 태도는 제각각이다. 어떤 이들은 자신 역시 상황이 힘들다 하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는다. 마치 상대가 약해질 대로 약해진 것을 알고 있기에 본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다. 고난의 시간을 보낸 이들은 그 경험을 통해 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누가 진정한 벗인지 알아본다. 어려울 때 건네진 작은 손길은 그 어떤 때보다도 크게 다가온다.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 줄 것이고 또 다른 이들은 등을 돌릴지 모른다. 사업의 실패 후 작은 부탁조차 거절당하며 인간관계의 비정함을 회고하는 이가 있는 반면 도움의 손을 받는 이도 있다. 이러한 관계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른다. 깊은 유대를 희망했던 바람이 일방적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긴 인생에서는 이는 그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다. 바닥을 친 후에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다. 우리를 의심 없이 받아줄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가려내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의 길에서 우리는 이러한 교훈을 잊지 말고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경험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았는지, 누군가를 이용하기만 하지는 않았는지, 진심으로 대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곤란한 우리를 외면한 이들에게만 화를 내기 전에 우리 스스로도 진정한 친구였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순간은 우리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다. 바닥까지 내려간 후 다시 올라서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의 굴곡을 이기는 힘을 기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진정한 친구는 이런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으며 지지를 아끼지 않는다. 그들은 실패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북돋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민다. 그런 친구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도와주는 이들은 진실로 우리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의 의미다. 그러니 바닥을 쳤을 때 멀어진 이들에게 너무 서운해하지 말자. 오히려 그 순간을 포용하며 우리 곁에 남아있는 진정한 동반자들을 가까이 하자. 그리고 나아가 어려워진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마지막으로 어려운 시기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자. 운명의 바퀴는 끊임없이 돌고 있다. 오늘 내가 곤란을 겪고 있다면 내일은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나를 돕는 친구는
내일 내가 도울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곤란한 시기일수록 서로에게 의미 있는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본이다. 7번째, 감사할 줄 모르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바로 감사와 사과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남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고, 상대가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이는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다. 배려가 없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무지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하다.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지니면 무섭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이 자신이 지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신념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다.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과 계속 만날 필요는 없다. 기분이라는 것은 사소한 것에서 쉽게 변한다. 비싼 음식을 먹더라도 종업원의 작은 실수로 기분이 나빠질 수 있고, 힘든 하루를 보냈더라도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피로가 풀리기도 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처럼 남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에 인색하게 살지 말자. 인간관계에서 감사와 사과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나타내며 서로의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감사와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간관계를 망치게 된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신념에 갇혀 상대방의 기분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에 진정한 친구를 두지 못하게 된다. 8번째, 사과 없이 능청맞게 넘어가는 사람. 당장 손절해야 하는 위험하고 영악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데 능숙하다. 자신의 잘못이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능청스럽게 상황을 넘기려고 한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럴 수도 있지라며 능청스럽게 대응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는 미안해라며 능청스럽게 넘어가거나 상대방의 감정에 호소하며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다.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는 농담이야라며 능청스럽게 넘어가거나 상대방을 웃게 하여 자신의 거짓말을 잊게 하려고 한다. 때로는 순진한 척하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말도 참 그럴싸하게 잘하며 책임질 일도 잘 빠져나간다. 결국 들통날 것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 주위 사람이 뻔히 다 알아도 그냥 하기도 한다. 이러면 결국 자기 평판에도 나쁘지 않을까? 하지만 능청스럽게 잘 넘어가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하곤 한다. 임기응변이라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못된 것은 일반적인 임기응변과 다르게 거짓말이 많다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은근슬쩍 넘기는 걸까? 그 이유는 그 순간을 넘기면 기회가 생길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들키지 않으면 끝까지 진실로 알고 넘어간다. 능청스러운 행동의 핵심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절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동은 때때로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도 한다. 영악한 사람들 중 일부는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그들에게 문제나 상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더욱 강화시킨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찾게 되며 영악한 사람의 잘못이나 책임은 묻히게 된다.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의 내면에 깊은 불안과 불확실성을 남긴다. 거짓말과 책임 회피는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임기응변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거짓말과 책임 회피로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숨기고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일 뿐이다. 9번째,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 당장 손절해야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어두운 면이 자리 잡고 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파한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축하해 주거나 자신 또한 성공을 하기 위해 더 노력하는 계기로 삼는다. 하지만 당장 손절해야 하는 못되고 영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질투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며 오히려 타인의 성공을 폄하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의 노력이나 재능을 인정하기보다는 그저 운이 좋았다거나 친구를 잘 만났다는 식으로 그 성공의 가치를 폄하한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매우 무례한 행동이며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태도이다. 이러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불행과 불만족을 타인에게 투영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그들 자신의 내면적 문제로 타인의 성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잘못된 시도이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타인의 성공에 질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과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각자의 길을 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한다.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며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배우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10번째, 비속어나 반말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대화를 할 때 비속어나 반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습관은 주변 환경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비속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저하시키며 상대방에 대한 무시와 경멸의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질 수 있다. 사람을 대할 때 상대방의 상황이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는 비단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습관을 고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반영한다. 따라서 말을 조심스럽게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말은 대화를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게 만든다. 반대로 비속어나 반말은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반영한다. 따라서 우리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말을 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언어 사용도 변화할 것이다. 비속어나 반말을 사용하는 습관은 우리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반영한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는 대화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갑자기 비속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동은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으나 주변 사람들이 듣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이미지나 수준이 낮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가능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평가받는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이는 결국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다.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나 친근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일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특히 친한 친구와의 대화에서조차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친구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 당장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좋은 악마도 울고 갈 사람의 특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소중한 의견을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